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언니가 첫 인사를 다녀간 뒤 엄마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뗐어요. 한문학과 나왔다는 건 처음 들었네. 넌 알고 있었어? 제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빠가 언제 한번 과가 좀 특이하다고 말하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문 공부가 참 힘들 텐데 그 어려운 걸 전공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대단하네. 엄마는 마치 새언니의 전공이 아주 특별한 세계의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연신 감탄사를 외쳤습니다. 한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말투도 어딘가 참 고상하고 다르더라. 요즘 사람들은 한문 잘 모른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하네. 제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러게, 뭔가 좀 말투가 다른 것도 신기하긴 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런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공부도 공부지만 참 독특하고 멋진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엄마가 새언니를 다시 보게 됐다는 듯 살짝 웃었는데요. 혹시나 과가 특이하다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까 걱정을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대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엄마가 눈치를 살피다 새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새언니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물어보셔도 돼요. 엄마가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학과 중에서 왜 하필 한문학과를 간 거니? 엄마의 말을 듣다가 깜짝 놀라 제가 새언니를 대신해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엄마를 향해 눈을 흘기고 있었지만 새언니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곧 새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문에 조예가 깊으셨거든요. 어릴 때 우리 남매한테 한자를 자주 가르쳐 주셨는데 저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먹을 직접 갈아서 한자를 쓰기도 하셨고 제가 옆에서 먹을 갈아드리기도 하면서 점점 친숙해졌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 엄마가 새언니를 빤히 바라보자 잠시 말을 멈추더니 새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시절에는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문 공부라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한문학과도 있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있다고 했더니 나도 한문학과에 갔으면 잘했겠지라고 하시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어린 제 눈에도 할아버지께서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할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새언니의 이야기에 엄마가 크게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참 대단하고 기특하네. 그럼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셨겠네. 그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뭉클해졌는데요. 새언니가 약간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거든요. 나중에 학교도 구경시켜드렸고요. 덕분에 문해력도 좋아져서 공무원 시험도 한 번에 붙었던 것 같아요. 다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엄마가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공무원 시험이 쉬운 시험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을지 눈에 훤하네. 그날 이후 엄마는 새언니를 대할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모일 때면 새언니 이야기를 꺼내며 한문학과에 대해 자랑하셨고 새언니를 더욱 아껴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새언니가 집에 들러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챙겨가던 중이었는데요. 주방에서 반찬통을 정리하던 새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긴.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버리는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오히려 내가 고맙지. 새언니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너무 맛있는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새언니가 진심 어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한문학과를 나왔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첫 인사 왔던 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가 저를 칭찬해 주셔서 그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울었다고?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그런데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과였는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가 따뜻한 미소로 새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거기다 우리 영훈이는 2번이나 떨어진 7급 공무원 시험을 넌 한 번에 붙었잖니.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우리 영훈이한테는 네가 너무 가분한 거지. 새언니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더 잘할게요. 그 순간 주방에 있던 우리 모두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엄마는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반찬 뚜껑을 찾는 척했고 저는 괜히 주방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대화는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 밝던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냉랭했고 부모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거실에 앉아 계신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네 아빠가 회사를 나와야 할 것 같다지 뭐니. 우리 부장님은 아빠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직 잘 다니고 있는데 벌써 회사를 나가라고 했단 말이야? 순간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는 낮은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지금 네 아빠 완전 우울 모드인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니, 그냥 아빠 나이가 아직 정년 퇴직할 나이는 아니잖아.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들 나가줬으면 했다더라고. 이래서 큰 회사를 다니던지 해야지. 그동안 월급도 쥐꼬리만큼 줘놓고는 하는 짓이 참 과간도 아니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듯 엄마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모습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근데 아빠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분간 집에서 쉬어야지. 아빠 성격에 집에서 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엄마도 제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중얼거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살까 봐. 지방에 내려가다니. 요즘 귀농 귀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농사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친구 고모도 귀농했다가 완전 질려서 다시 올라왔잖아. 친구 말로는 텃세도 심하고 진짜 장난 아니래. 엄마 성격에 절대 못 버틸걸?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어요. 그럼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네 아빠를 계속 놀게 할 순 없잖아. 거기다 네 아빠 성격에 집에 가만히 있다가는 병 날걸. 우선은 이직자리부터 알아봐야지. 네 아빠 나이에 이직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적막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아빠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길 바랐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퇴직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일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빠 부부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숨기는 게 마음에 걸렸고 결국 어느 날 새언니에게 놀러 간다고 하고는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있는데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신 지 몇 달 됐어요. 새언니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아가씨, 아버님이 회사를 그만두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오셨어요. 그 뒤로 일자리 알아보고 계신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처럼 잘 웃지도 않고 내내 한숨만 쉬고 계세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새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가 친구 모임에 다녀왔는데 친구분 중 한 분이 이래서 좋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면서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이 말이 되냐는 말까지 했다나 봐요. 그날 이후로 아빠가 더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새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아빠가 일자리 다시 구하면 그때 알린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오빠랑 새언니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어보니 그런 경우 충격이 크다고 하던데 아버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내내 말씀도 없고 저번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아구찜 먹으러 갔는데 소주를 드시다가 내가 참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엄마랑 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새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우리가 본가에 들를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어때요? 아빠 기분이 안 좋아서 가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요. 새언니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걸 느끼시면 조금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새언니의 따뜻한 말이 그날 내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바람도 쐴 겸 글램핑을 가자고 했어요. 어릴 적에는 아빠가 캠핑을 좋아해서 자주 다녔지만 우리가 성장한 이후로는 캠핑을 가지 못했는데요. 아마 오빠에게 들은 모양으로 새언니가 글램핑을 추천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아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며느리가 글램핑 여행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갈까? 글램핑이라는 게 텐트가 이미 다 쳐져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몸만 가면 된다고 하네. 그래? 그런 곳이 있어? 평소와 다르게 아빠가 관심을 보이길래 저도 얼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엄청 깔끔하고 준비할 것도 없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나도 친구들이랑 가봤는데 진짜 좋았어. 제가 나서서 거들자 아빠가 눈치를 살피다 입을 뗐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나도 글램핑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꼭 가보고 싶네. 새언니의 제안에 오랜만에 아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우리 가족은 다 함께 글램핑장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하니 경치도 좋아서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새언니가 마시멜로를 구워 아빠에게 드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 사람이 예전에 아버님이 캠핑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너무 좋았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럼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했는걸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추억을 꺼냈어요. 맞아, 아빠. 나도 그때가 진짜 좋았어. 캠핑 다니면서 아빠랑 낚시도 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애들 데리고 캠핑 다닐 생각이거든. 그러자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애기 나오면 꼭 그렇게 해줄 생각이에요. 취업하고 힘든 날도 많았는데 그런 추억들 때문에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는 복이 참 많았던 거죠. 우리의 추억 이야기들이 이어지자 갑자기 아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들 놀라 얼어붙은 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그때 새언니가 아빠에게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공자나 맹자의 글귀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새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오빠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때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오빠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의 의지를 시험하느니 그가 장차 큰 일을 맡았을 때 그 기국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새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어요. 아버님도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하늘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고 가족들이 모두 놀라 조용히 아빠의 반응을 지켜봤는데요. 아빠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새언니의 진심 어린 위로는 아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고 가족 모두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해준 맹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아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기운이 없으셨던 아빠가 어느새 다시 예전의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 이후 아빠는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면접을 보러 가셨다가 마음 아픈 소리를 듣기도 하셨지만 예전처럼 기가 죽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가 일자리 몇 군데 추천해줬는데 한번 넣어볼래? 형님이? 아빠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당신 기분 나쁠까봐 조심스레 묻더라고. 근데 5군데 정도 알려줬으니까 당신만 괜찮으면 이력서 넣어보라고 했어. 아빠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잖아. 이력서 넣어볼 테니까 한번 쳐봐. 사실 아빠는 이모부에 대한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이모부가 아빠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빠가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서고 난 뒤 엄마가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빠 진짜 많이 편한 것 같지 않니? 그러게. 평소 같았으면 이모부가 추천해준 곳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셨을 텐데 오늘은 너무 침착해서 깜짝 놀랐어. 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다 네 새언니 덕분이야. 며느리가 그 맹자 이야기를 한 뒤로는 자기 전에 맨날 중얼거리기까지 한다니까. 뭘 중얼거린다는 거야?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그 말을 맨날 되뇌이며 자더라니까. 저도 그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나도 그 말이 참 좋더라고. 엄마가 저를 보며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지 않니? 네 아빠가 이렇게까지 변한 거 보면 정말 하늘이 보낸 복덩이라니까. 그날 저녁 새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의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새언니 덕분에 다시 힘을 내셨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가족끼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빠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식을 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고 아빠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를 보고 뽑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뽑았대?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형님이 아니었다며? 바깥 사돈이 소개해줬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와 엄마는 동시에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엄마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당신 기분 상할까봐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러자 아빠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월급 타면 사돈한테 밥 한 번 거하게 살 생각이야. 암튼 사장님 말로는 서류 전형은 소개로 통과시켰지만 적당히 둘러댈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면접 볼 때 내 표정을 보고 뽑게 됐대. 표정을 보고 뽑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빠가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재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래.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능숙함이나 경험 덕분에 젊은 사람들보다 능력은 더 뛰어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꼰대 기질 때문에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꼰대 기질이라니? 그게 뭔데?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라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잔소리하거나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직원들 간의 융화를 방해해서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면접 때 나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대. 그리고 회사에 피해가 된다면 주저없이 말씀해달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 거기다 옷차림에서도 젊은 감각이 느껴져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아빠의 말에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며느리가 그 옷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야. 아빠도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내 별명이 젊은 오빠야, 젊은 오빠. 젊은 직원들이랑도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른다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아빠가 회사 이야기를 설레는 표정으로 계속 풀어놓으셨고 우리 가족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새언니가 다시 글램핑을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행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 덕분에 아빠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가족 모두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새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